이 정도 나오는데 부담되면 살짝 올려. 자,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하게 진행하고 수업 내용은 조금만 도입 부분 정도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름은 최동배 선생님. 나 처음 봤죠? 선생님은 여기 2학년 담임이기 때문에 요 위층에 올라가면 교무실에 선생님 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질문이 있거나 할 얘기 있으면 거기로 와서 질문하면 돼요. 보통 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 그러면은 너네도 뭐 딱히 물어볼 거 없으니까 나이 몇 살이에요? 막 그런 거 물어보지. 선생님 나이 몇 살쯤 보여요? 30?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네요. 선생님 나이는? 30 됩니다. 이제 30대라고 말하기도 약간 좀 애매모호한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한 20년 정도 더 많이 살았으니까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제 자, 선생님 가르치는 과목은 뭐야? 과학인데 그 중에서도 물리라는 과목이 있잖아. 그래서 통합과학이 일주일에 3시간인데 선생님 3분 들어오신다 그랬지? 하나는 내가 들어오고 또 다른 거는 생명과학 선생님 들어오시고 또 1시간은 아마 지구과학 선생님 들어오실 거야. 그래서 과학이라는 과목이 물화생지 4개로 나눠져 있다 얘기 들어봤지?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맡은 파트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어 사실은. 선생님한테 생명과학도 가르치라 하면 나는 잘 못해요. 그래서 너네한테는 약간 좀 범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중구난방이라서 헷갈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약속하는 건 그 분야에 가장 잘하는 선생님이 그 분야를 가르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시간씩 나눠서 들어오는 거. 이해되죠? 자, 우리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텐데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과학 과목 배웠지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과학 과목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기초가 합쳐진 그 과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수업에 했던 학생들은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지. 수학도 작년에 배웠던 거 모르면 올해 진도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통합과학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2학년 돼서 물화생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할 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중학교 때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다 그런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따라와야 돼 수준을.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반 상식을 넓힐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 과학이라는 과목. 그리고 과학을 잘하면은 어디 가서 되게 똑똑해 보이고 삶이 윤택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뭐 국어 잘하는 친구, 수학 잘하는 친구, 영어 잘하는 친구 막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약간 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학 잘하는 친구하고 수학 잘하는 친구가 약간 좀 친구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게 있을 거야. 과학 잘하면 어디 가서 되게 똑똑해 보입니다.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주일에 1시간씩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선생님은 전공이 물리기 때문에 물리 위주로 단원을 재편성해서 가르칠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의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에 보면 1부, 2부, 3부, 4부 해가지고 총 9개의 단원이 나와 있죠. 그 9개의 단원 중에 선생님은 어디 할 거냐면 1단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3단원 역학적 시스템, 9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자, 수업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설명하냐면 학생들은 앉아있고 선생님 앞에서 약간 좀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일방적인 대화, 내가 얘기하는 건 너네 그냥 무조건 수용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 선생님은 수업을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는 일방적인 거야? 양방향적인 거야? 양방향적인 거죠. 왜 내가 대화라고 생각을 하느냐? 솔직히 우리 그냥 뭐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대답해 보세요. 과학 나는 어렵다 힘들어. 나는 과학 어렵다. 좋아, 내리세요. 이 과학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 이런 거죠.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내가 밀면은 얘가 운동하지. 운동하다 어떻게 됐어? 멈췄어. 이거 왜 멈춘 거야? 마찰력 때문이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마찰력이라는 걸 안 배웠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힘이 없어요. 그치, 맞아. 이게 과거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왔었어, 사실. 이 물체가 움직이려면 계속 힘을 줘야 돼. 근데 가다 멈추는 건 힘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실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이랑 엄청나게 밀접해 있는 과목인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랑 가끔 다를 때가 있어. 방금 전에 가다 멈춘 거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안 가르쳤으면 너네는 힘이 없어져서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마찰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힘이 없어져서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마찰력이라고 하니까 시험 볼 때는 마찰력. 근데 내가 평상시 이해할 때는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내 머릿속에 실제 자연과 실제 세계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세계가 다른 거야, 이게.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내가 질문 던지는 게 정답이 나오길 바라면서 하는 질문일까? 아니에요. 내가 질문했는데 100%다 정답 나와.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겠지. 자, 선생님이 질문 던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틀린 대답이 나오면은 이거는 내가 이 부분 잘 모르는구나. 이 부분 어려워하는구나. 캐치할 수가 있어. 자, 내가 질문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답을 할 때 틀리면은 어때? 틀리면 기분이 어때? 좋아요. 쪽팔려. 창피하지. 근데 이거 극복해야 돼. 이게 뭐랑 똑같냐면 너네가 만약에 치질에 걸렸어. 치질 걸렸는데 병원 가서 보여주기 창피하잖아.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치질은 어떤 병이고 어떻게 해야지 낫고 이것만 듣고 왔어. 나을 수 있을까? 아니야. 보여줘야 돼. 직접 창피하더라도 그 순간만 창피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을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민서야? 진짜 뒤에 앉으니까 집중 잘 안 되지, 그치? 아니야? 자, 수업은 뭐다? 대화다. 대화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오고 가고 그 오고 가는 속에서 선생님은 이제 얼굴과 이름을 잘 익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는 기본 예절을 지켜야 되겠지? 너네 입장에서는 다수의 나 혼자지만 나는 1대1이라고 생각을 해, 전부 다. 그러니까 예절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학교에 왔는데 몸이 막 아파. 조퇴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누구 찾아가? 담임선생님 찾아가.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너네 사정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너네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핸드폰 하고 있고 엎드려 자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너무 좋아요.
안 좋겠지, 그치? 마찬가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 내 수업이 너무 형편이 없나? 너무 재미가 없나? 그런 자괴감에 빠진다, 선생님. 그래서 기본 예절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수업 태도가 좋으면은 선생님은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끝내려고 해. 욕심 안 부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가겠다 했는데 학생들이 집중이 착착착 되면서 내가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수업이 하면은 보통 한 40분이면 다 끝나. 그럼 나머지 10분 내가 억지로 뭐 지도 더 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시간을 줄 거예요. 요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옆반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자유시간. 알겠지? 자, 성적 처리 관련해서 성적 처리는 이게 그 계약하기 전에 나말고 다른 2명의 선생님, 총 3명의 선생님 모여서 협의를 한 건데 나중에 바뀌게 되면 다시 얘기해 줄게. 중간 30%, 기말 30%, 합해서 몇 프로? 60%의 성적을 낼 거고 나머지 40%는 뭘까 그럼? 수행평가는 2번을 볼 예정이에요. 자, 수행평가는 선생님 3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2개를 해. 그래서 선생님 빼고 나머지 2 선생님이 1학기 때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서 수행평가 할지는 선생님 잘 몰라요. 그 선생님들이 아마 수행평가 관련해서 안내해 주면은 그때 좀 잘 들어주면 됩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니? 뭐 수업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뭐 그냥 궁금한 거. 역시 남학생들은 말이 없죠. 그러면은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 첫날인데 수업을 많이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나가자니 이거 일주일 날리는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이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가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페이지를 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은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질문은 결국에 무엇을 묻는 거냐면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은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주가 언제쯤 만들어진 줄 알아 혹시? 들어본 적 없지? 혹시 지구의 나이는 알고 있어요? 지구 나이? 60억? 60억보다 좀 어립니다. 한 45억에서 50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주 나이는 그보다 많겠어 적겠어? 맞아요. 당연히 많아야겠지, 그치? 자, 우주의 나이는 보통 한 137억 년, 138억 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처음 시작한 게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이야. 그럼 우주 시작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 불가능하지. 그러면 과학자들은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다라는 걸 어떻게 밝혀냈을까? 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수많은 모형들이 있었어. 그 모형들 중에 현재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고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게 가장 유력하다 라고 해서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야 그게? 그치, 빅뱅 이론. 자, 빅뱅. 빅은 BIG. 크다는 뜻이죠. 뱅은 무슨 뜻이야? 폭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빅뱅 이론 또는 대폭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게 빅뱅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느냐?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서 밤하늘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어떤 별들을 봐도, 그래서 말하는 별은 이제 다른 외부에 있는 은하들인데 외부에 있는 은하들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지구가 왕따인가? 왜 지구로부터 다 멀어지고 있을까? 이런 거야. 이거 뭐 같아? 풍선. 아, 그렇지. 눈치 빠르네 역시. 풍선이야. 풍선에다가 ABC 세 개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풍선에 바람을 더 집어넣었어. 그러면 ABC는 어떻게 될까? 멀어져요. 멀어지겠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별들이 우리 지구로부터 다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구가 유난히 왕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멀어지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누가 더 과거야? 왼쪽이 과거야, 그렇지? 이보다 더 과거로 가면 어떻게 돼? 더 점점점 모이게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교실이 우주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은하입니다. 자, 팽창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 이 교실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야. 커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책상, 여러분들 신체 이런 것들이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가만히 있어요. 공간만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멀어지겠지. 자, 우리 이제 이 교실을 우주로 갔을 때 이 우주를 과거로 돌려봅시다. 과거로 가서 이 교실이 지금 절반만해졌어. 절반만해지면 여러분들 서로 간격이 어때? 좁아져. 지금은 거리두기 하느라고 이렇게 멀찍 뛰어났지. 근데 과거로 가면은 이게 책상이 이제 붙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더 과거로 갔어. 책상을 놓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랬어요. 맞아. 일어서면 돼. 책상도 쌓아 올리고 사람들도 이제 일어서고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다 있을 수 있겠지. 자, 이제 거기에서 더 줄어듭니다. 얼만큼 줄어드냐면 교실 바닥에 네모 한 칸이 있는데 이 네모 한 칸만큼 줄어들었다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한 칸에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위로 쌓으면. 위로 쌓는다고? 위에 공간도 줄어드는 거지. 어떻게 하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분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세포로 되어 있지. 세포를 하나하나 다 뜯어내고 여기 이런 물질들도 다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죠. 이런 분자들을 다 뜯어내면은 집어넣을 수 있어. 이해돼? 자, 그리고 또 과거로 갑니다. 더 과거로 가면은 얘 이 한 칸보다 이제 더 작아졌어. 더 작아지게 되면은 이 공간에 모든 물질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쪼갭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로 내가 예상을 하는데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하죠?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그치? 분자라고 그러지.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 분자를 자르면 뭐가 나와? 방금 대답 나왔었던 거. 원자가 나오겠어. 자, 이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어? 전자가 돌아가는 형태로.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죠. 이 원자를 그대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원자가 우리 학교 운동장만 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운동장 가장자리로 지금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중심에는 핵이 있겠지. 그때 그 원자 핵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야구공? 더 작아요. 콩알만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한가운데 콩알 하나 갖다 놓고 전자를 이 바깥 테두리에 돌게 만들면 그게 원자 모양이에요. 즉 뭐냐면 원자는 대부분이 뭐야? 빈 공간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다 텅 비어있는 공간.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던 애들이 더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분리시키면 되는 거야. 자,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온다고? 원자핵과 전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과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더 쪼개야 돼. 더 쪼개는데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다. 자, 전자는 안 쪼개져. 그럼 뭐가 쪼개져? 원자 핵이 쪼개진다는 얘기야. 자, 원자 핵은 뭐로 쪼개지냐면 저부터는 아마 못 들어봤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양성자라는 데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가 몇 개씩 결합하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 내용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거고. 자, 양성자, 중성자 얘들도 더 쪼갤 수 있어. 더 쪼개면은 이제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기본 입자가 나옵니다. 그 기본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쿼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얘들이 점점점 쪼개져야지만 그 좁은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즉 가장 작은 입자에서부터 생겨나가는 얘기입니다. 혹시 어려운 거 있니 여기서? 잘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지? 자, 선생님은 지금 뭘 했냐면 물질을 점점점 쪼개서 들어갔어. 이거는 뭐냐? 우주의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었던 우주, 그 작은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그 우주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쿼크랑 전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얘네가 생겨나기 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너네한테 약간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우주의 초창기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입자는 뭐다? 쿼크와 전자다. 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우주가 이제 탄생을 했어. 그래서 쿼크와 전자를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쿼크가 결합해서 뭘 만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 중성자 결합해서 뭘 만들어? 원자 핵을 만들어.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를 만들고 얘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을 따져보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1단원에서 뭘 얘기할 거냐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주는 이렇게 됐을 거야. 이 사람들은 아니야 저렇게 됐을 거야. 막 싸웁니다.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가 딱 누가 그랬어. 빅뱅 이론 우주는 작은 점에서 폭발해서 나왔다. 그 얘기를 딱 처음 꺼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인정받고 있지. 그 인정받게 되는 과학적인 그 역사적 사실들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원자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원자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1단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원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어. 자, 어디냐면 교과서 28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당장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28페이지에 뭐 있어 얘들아? 주기율표 있지? 중학교 때 이거 외웠지? 중학교 때 몇 번까지 외웠지? 20번까지 외웠죠? 자, 고등학교에서도 20번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즉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주기율표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애들은 굳이 안 봐도 되는 거고. 어? 히터 끄면 안 돼. 나도 껐으면 좋겠어. 다시 중학교 때 열심히 해서 주기율표를 머릿속에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굳이 뭐 더 노력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못 외웠던 학생들은 지금부터 생각날 때마다 28페이지를 보면서 외우세요. 중학교 때는 뭘 가지고 외웠나? 앞서 일단은 그냥 수행리를 분탄식사 이렇게 했어? 근데 21번 지로는 안 나와요, 그럼. 21번 뒤로는 굳이 몰라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안 낼 거고 나는 20번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소개만 하고 주기율표 노래만 한번 듣고 따라 불러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약간 유치한 거 할래? 아니면 약간 수준이 있는 거 할래?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알았어. 더워. 근데 이달은 정말 또 코로나 관련 학생이 한 명도 없나 보네. 왜 2학년만 이렇게 많이 풀었지? 2학년에는 선생님만 빼고는 다 확진이 있거나 다 그랬지. 주기율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법칙을 말해요. 이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 주기율표. 멘델레이프가 만든 것을 기저했어. 현재 주기율표는 18종과 7주기 형태, 7주는 미완성 상태로 발전 중이죠. 앞선으로 만든 인공 원소 긁어나는 위의 원소들은 같은 수계 전자껍질을 가지고 동일 쪽에 있는 원소들은 주와 같은 단수 탈출 저들로 있기 때문에 우리 화학 성질이 비슷. 그쪽의 원소들은 화학반은 거의 없죠. 기율표의 왼쪽 아래로는 금속성이 강해지고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 금속성이 강해져요. 주기율표처럼 세계를 외워봐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수레, 문소, 탄소, 질소, 산소, 불탄, 지스탄, 블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베네담, 성이와 알균과 염소와를 불탄, 칼슘, 연한 앞끝 잡아가서 외워봐요. 수메리를 탄질산, 베네담, 알균이나 염화칼슘 다시 한번 외워봐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수레, 문소, 탄소, 질소, 산소, 불탄, 지스탄, 블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베네담, 성이와 알균과 염소와를 불탄, 칼슘 연한 앞끝 잡아가서 외워봐요. 수메리를 탄질산, 베네담, 알균이나 염화칼슘. 자, 이 노래 그 앞부분에 막 설명들 막 나오지. 그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은 저게 뭔 얘기인가 비화성 기체 막 나오는데 이 1단원 수업을 듣고 나면은 아 그게 무슨 뜻이구나를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주기율표 외우는 것만 듣고 뭐 흥얼거리면서 따라해도 괜찮아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세계를 외워봐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수레, 문소, 탄소, 질소, 산소, 불탄, 지스탄, 블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베네담, 성이와 알균과 염소와를 불탄, 칼슘 연한 앞끝 잡아가서 외워봐요. 수메리를 탄질산, 베네담, 알균이나 염화칼슘 다시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선생님이 간단한 집중력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뭐냐면 화면에 까만 옷 입은 여자 3명과 하얀 옷 입은 여자 3명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농구공을 패스합니다. 까만 옷은 까만 옷끼리, 하얀 옷은 하얀 옷끼리. 다시 본 적 있어? 고리를 근데 뭐 하냐면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서로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근데 숫자를 세는데 소리를 내서 세면은 방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방해 안 되도록 마음속으로 자, 카운트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보고.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패스 횟수가 14번이다. 눈치 보지 말고 14번 패스했다. 15번 했다. 16번 했다. 17번 했다. 18번. 자, 패스는 몇 번 했어? 16번 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처음에 너네한테 집중력 테스트라고 하면서 알려줬지, 그치? 이걸 보라고. 자, 이제 진짜 질문을 해볼게. 고릴라 본 사람. 이쪽에서 많이 봤네. 고릴라 못 본 사람이 부 많지, 그치? 자, 두 번째 질문. 흰색 옷 3명, 까만색 옷 3명이 나와서 했잖아, 그치? 근데 까만색 옷 입은 여자 1명이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마지막에 2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본 사람. 와, 2명 봤어. 오케이. 마지막. 화면 배경 색깔이 바뀌었어. 본 사람. 무슨 색에서 무슨 색 바뀌었어? 빨간색 주황. 맞아. 빨간색에서 주황색, 노란색 비슷한 주황색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선생님이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몇 분 패스하는지 세라 했더니 여러분들 열심히 셌어요. 그거. 물론 하나 놓쳐가지고 잘못 셀 수도 있는 거지만 열심히 봤어. 근데 나머지 것들은 많이 놓치죠. 이걸 내가 왜 보여주냐면 가끔씩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런 경험 있어? 없어? 성적 다 잘 올랐어?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수업한 거 오후에 다시 보면은 기억 안 나. 선생님이 이런 것도 가르쳤나 막 이럴 때 있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집중하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내가 흰색 옷 패스하는 거 세라 했더니 그것만 열심히 봤잖아. 나머지는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자, 선생님이 고릴라랑 까만 옷 입은 여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배경 바뀌는 거 그거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랬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 패스 숫자 세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가 주의 집중하는 것만 기억에 남는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와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 듣고 뭐 나중에 방과후 수업하고 야자하면 그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면 이 시간에 충실히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장담하는데 집에 가서 학원 가서 따로 공부 많이 안 해도 웬만큼 다 나와. 알겠지? 알겠죠? 예.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 집중력이 안 좋은 거예요? 집중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보는 게 사람의 뇌 구조상 뭐 당연하다는 거야. 주의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치려면 한 6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쉬세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